당신이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면 같은 시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의 43%를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과학 연구진이 18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헬스장에서 운동한 그룹이 홈트레이닝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속도가 평균 43%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력 발달 차이가 무려 67%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런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헬스장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홈트레이닝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전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점진적 과부하, 원리와 장비의 결정적 차이. 근육 성장의 핵심 원리인 점진적 과부하를 살펴보면 두 환경 사이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해외 유명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매주 2%에서 10%씩 운동 강도나 중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헬스장의 경우 0.5kg 단위로 중량 조절이 가능하여 이 원리를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홈트레이닝 환경에서는 이런 세밀한 조정이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헬스장 이용자들의 평균 중량 증가율은 12주 동안 벤치프레스 기준 23.7kg였지만 홈트레이닝 그룹은 같은 기간 8.3kg에 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의 차이를 넘어서는 생리학적 자극의 질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 섬유 동원 패턴의 차이입니다.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헬스장의 프리웨이트와 머신을 활용한 운동에서는 타입 2 근섬유 속 근섬유의 활성화가 홈트레이닝 대비 평균 34% 높게 나타났습니다. 타입 2 근섬유는 근육량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섬유로 이 차이가 근육 발달 속도 격차의 주요 원인입니다. 운동 볼륨과 강도의 과학적 최적화. 운동 볼륨과 강도 측면에서 두 환경의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글로벌 의료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는 근육 발달을 위한 최적 볼륨이 주당 근육군별 10세트에서 20세트 사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헬스장 환경에서는 다양한 각도와 장비를 활용하여 이 볼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홈트레이닝에서는 동일한 볼륨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의 차이입니다. 저명한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한 RM의 65% 이상에서 운동해야 하는데 헬스장 그룹의 평균 운동 강도는 78%였지만 홈트레이닝 그룹은 6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진의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헬스장의 분위기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분비를 각각 평균 28%, 19%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호르몬 분비 패턴의 환경적 차이. 운동 환경이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해외 유명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한 그룹의 운동 후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홈트레이닝 그룹보다 평균 37% 높았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헬스장 그룹에서 22%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사회적 환경의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경쟁 심리를 자극하여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시킵니다.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활성화는 근육 성장에 유리한 호르몬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음향과 조명의 영향입니다. 국제 스포츠 의학 분야 권위자들의 공동 연구에서는 헬스장의 특정 음악 BPM 120-140과 밝은 조명이 코르티솔 분비를 18% 억제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의 차이. 운동 후 근육 단백질 합성률에서도 두 환경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의 메타 분석에서는 운동 후 48시간 동안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측정했습니다. 헬스장 그룹은 평균 1.8%의 합성률을 보인 반면 홈트레이닝 그룹은 1.3%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누적될수록 근육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운동 자극의 질과 강도에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이 진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헬스장의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운동이 더 많은 근육 섬유를 동원하고 더 깊은 근육 손상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더 강한 적응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편심 수축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내는 동작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명한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헬스장의 프리웨이트를 이용한 편심 수축은 홈트레이닝의 맨몸 운동보다 근육 손상 마커인 크레아틴 키나아제를 평균 41% 더 증가시켰습니다. 동기부여와 운동 지속성의 과학. 운동 지속성과 동기부여 면에서도 환경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12개월 동안의 운동 지속률을 조사했습니다. 헬스장 이용자의 지속률은 73%였지만 홈트레이닝은 42%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와 빈도의 유지입니다. 헬스장 그룹은 시간이 지나도 초기 강도의 95%를 유지했지만 홈트레이닝 그룹은 6개월 후 초기 강도의 71%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외 유명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사회적 촉진 효과를 일으켜 개인의 수행 능력을 평균 23% 향상시킵니다. 또한 전문 트레이너나 다른 회원들로부터의 피드백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운동에 대한 긍정적 연상을 강화합니다. 홈트레이닝의 역전 상황. 하지만 모든 조건에서 헬스장이 우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서는 홈트레이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 빈도가 매우 높을 때입니다. 주 5회 이상의 고빈도 운동에서는 홈트레이닝의 편의성이 지속성으로 이어져 총 운동량이 헬스장을 앞설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연령대에서의 차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진의 임상시험에서는 50세 이상에서 홈트레이닝과 헬스장의 효과 차이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회복 능력 저하로 인해 고강도 운동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운동 경험이 풍부한 고급자의 경우입니다. 글로벌 의료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는 5년 이상의 운동 경험자들에게서는 두 환경의 효과 차이가 평균 15%로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과 코르티솔의 이중 효과. 운동 환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입니다. 저명한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헬스장 환경은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단기적으로는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불안이 높은 개인들에게는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를 과도하게 증가시켜 근육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의학 분야 권위자들의 공동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에 따른 최적 운동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외향적 성격의 경우 헬스장에서 평균 31% 더 높은 운동 효과를 보였지만 내향적 성격은 홈트레이닝에서 오히려 18%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제성과 장기적 지속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외 유명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서는 5년간의 총 비용 대비 근육량 증가를 분석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초기 비용이 높지만 근육 발달 속도가 빨라 단위 근육량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반면 홈트레이닝은 초기 비용은 낮지만 발달 속도가 느려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 측면에서는 홈트레이닝의 장점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홈트레이닝 경험자 중 69%가 10년 이상 운동을 지속한 반면 헬스장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이 비율이 52%로 낮아졌습니다. 장비 접근성과 운동 다양성. 운동 다양성 측면에서 헬스장의 우위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의 메타 분석에서는 근육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종류를 제시했습니다. 각 근육군당 최소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각도와 방식의 운동이 필요한데 헬스장에서는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홈트레이닝으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특정 근육군의 경우 차이가 극명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이 진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광배근과 승모근 같은 등 근육의 발달에서 헬스장 그룹이 홈트레이닝 그룹보다 평균 58%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풀업이나 로우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차이 때문입니다. 부상 위험도와 안전성.
안전성 측면에서는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운동 관련 부상률을 조사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부상률은 1000시간당 2.7건이었지만 홈트레이닝은 1.9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심각성은 헬스장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더 무거운 중량과 복잡한 장비 사용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상 유형의 차이입니다. 저명한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헬스장에서는 급성 부상이 많은 반면 홈트레이닝에서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만성 부상이 많았습니다. 개인화 프로그램의 효율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환경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유명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서는 개인의 체질과 목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 평균 27%더 빠른 목표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홈트레이닝도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화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홈트레이닝 앱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기존 홈트레이닝보다 23%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적의 하이브리드 전략. 최신 연구들은 두 환경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주 3회는 헬스장에서, 주 2회는 홈트레이닝을 하는 그룹이 헬스장만 이용하는 그룹보다 근육 발달 속도가 평균 18% 빨랐습니다. 이는 헬스장에서는 고중량 복합 운동을, 홈트레이닝에서는 보조 운동과 유산소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 때문입니다. 글로벌 의료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운동 지속성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2개월 지속률이 단일 환경 사용자보다 평균 34% 높았습니다. 헬스장과 홈트레이닝 사이의 근육 발달 속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대부분의 조건에서 헬스장이 우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상황과 성격,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을 선택하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헬스장 프로그램도 6개월 만에 포기한다면 의미가 없고 단순한 홈트레이닝이라도 5년을 지속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향을 고려하여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되 가능하다면 두 환경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시도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운동 과학 정보를 받아보세요.